자, 오늘은 대규모 간척 사업, 대산공단 등으로 그야말로 서해에서 해가 뜨듯이 네네. 높게 솟아오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해 뜨는 서산의 2024년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완섭 서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서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영상으로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네. 영상으로 잘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시장님께서 이 새해가 되면은 약간 새해 벽두의 그 어떤 새해 화두를 사자성어로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는 어떠한 사자성어를 선정하셨을지 궁금해요. 예, 지난해 사자성어 기억 못 하시죠? 지난해에는 제가 승풍파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다짐을 갖는 그 얘기를 사자성어에 담았거든요. 네. 올해는 저희가 극세척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극세척도. 예, 이길 극자, 세상세자, 개척할 적자, 와. 길도자. 와.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있겠지만 길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열심히 달려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 극세척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이 한마디에서 2024년도 서산에 대한 느껴져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극세척도. 네. 예,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네. 것.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쭤볼 부분도 사실은 그 극세척도와 같은 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충남 최초로 예. 이 서산시가 이 크루즈선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 서해에서는 처음이죠. 네. 네. 충남에서 서해를 처음으로 깨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네네. 나름대로 열심히 잘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점으로 해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이제 취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네네. 일본의 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미야코지마 그리고 이제 대만의 기둥시를 거쳐가지고 최종 부산항에 입항을 하거든요. 네네. 예, 이 그 국제 크루즈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네. 국제여객 터미널을 저희들이 다 이미 완성을 해놨었거든요. 네.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을 띄우려고 출발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아직까지 배를 못 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 크루즈선이라도 먼저 띄워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8일 날 취항을 하게 돼 있는데 11만 4천 톤급의 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배 길이만도 290m나 돼요. 290m 요. 너비가 36m나 되고 네네. 뭐 승무원만 1,100명이 탄다고 해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바로 우리 서산에서 대산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네. 내년에 또 뭐 2회 정도 또 늘려나가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네. 이 출발점이 돼서 당초에 우리가 기획했던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물살 빠르게 네.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이미 완판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그 출항을 하는 건데 이미 완판이 됐다고 야,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효자효녀가 참 많아요. 예. 한 달 만에 완판이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 서산의 어떤 저력을 보여준 와. 그런 일이 예, 예. 됐기도 하고 네네. 저도 뭐 굉장히 기분도 좋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가 예. 지금 잠깐 보신 분은 홈쇼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크루즈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매년 즐길 수 있다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작을 네.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시려면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이 크루즈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산에 갈 것 같은데 네. 사실 서산하면은 또 호수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수공원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우리 서산 시민들이 또 자랑으로 삼고 즐기는 곳이 이제 호수공원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 이 트랙을 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850m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은 호수공원을 좀 확장할 개념으로 지금 현재 호수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덮어서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덮는 게 아니고 네. 잔디로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 초록 광장이 되겠죠. 네. 해미읍성 안에 있는 넓은 광장처럼. 광장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레저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 단순히 덮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 또 물기를 이렇게 두른다면 여름에 또 신발만 벗고 발만 담그면 족욕이 되겠죠. 오, 낭만적인데요. 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황토가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가장자리에 또 황토길을 좀 이렇게 내가지고 도심 한복판에서도 황토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그럴 이 모든 계획으로 걸 한 있습니다. 곳에서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덮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은 그냥 한 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하로 파서 지하 주차장 하나 더 만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예.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록 녹색 광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면적을 3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주차 공간도 넓혀지기 때문에 한 500대 정도의 주차를 또 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새로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심 속에 휴식 레저 공간을 확보를 해서 많이 즐길 수 있게끔 남녀노소 그리고 주차 공간도 500대 정도 이 수용 가능하기 네, 네. 때문에 여러모로 좀 많이 효율적이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스공원도 넓어지고 국제 크루즈선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환경적인 이런 측면도 살면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 예, 그렇죠. 일자리. 네. 네, 다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기업 유치가 아닐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예.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약 중에 1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네네. 공약도 네.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대산 삼산단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그 위에 추가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대산 그린 컴플렉스 또 충의 산단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이 확장 3개를 충남 3단계 휴면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3개를 포함해서 10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4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총 규모로 한 316만 평방미터, 평수로 따진다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96만 평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통해서 제가 공약도 달성도 하고 네.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또 인구가 늘 수밖에 없고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 많이 생길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이에 대한 또 대비책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쓰레기거든요. 네, 인구가 증가가 된다든가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쓰레기가 자꾸 더 늘어나죠. 근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단가 계약을 매년 해야 되는데 네. 이 단가가 계속 상승됩니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계속해서, 없고 네.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좀 안전하게 처리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뭔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의 어려운 부담도 좀 경감시킨다면 네.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예. 쉽냐 말이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쉽게 얘기하면 자원회수 시설,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소각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한 35%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면 굴뚝이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굴뚝이 삐쭉하게 서 올라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이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을 맨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이제 세웁니다. 네. 그러면 훨씬 전망대요? 새로운 어떤 관광 시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망대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둘레가 한 15m 정도 돼요. 예. 그게 94m 높이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허리로 이렇게 어드벤처 슬라이드를 또 두른다면 네. 관광 레저 어떤 시설로서 충분한 효과를 또 가질 수 있고 놀이공원인데요. 말 그대로 그러게요. 놀이공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네. 황금알을 낳는 그런 그 거위 같은 효자 시설로 탈바꿈 시키려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지금 네. 조감독님. 예, 지금 이렇게 굴뚝이 그냥 올라가면서 제일 꼭대기에 예. 전망대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띠두른 것처럼 된 거는 어드벤처 슬라이드 놀이시설처럼 되는 거죠. 전혀 소각장으로 네. 보지 예, 진짜요. 결국은 이 부분이 단순히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아니라 네. 우리 지역을
정말 좋게 만드는 관광시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많은 유공자분들, 그분들의 가족분들도 잘 챙기기로 유명한 서산시인데 여기에 대한 또 어떤 변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도 있어요. 지난해 8월 26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뉴스지에 10대 강국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네. 대한민국이 6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치에 와 있죠. 이러한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보훈가족 여러분들, 헌신했던 분들, 유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고엽제 전후에 뭐 상위 군경 이런 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어려운 질국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대한민국을 네.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훈 가족들한테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국가가 좀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또 많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주기도 한계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저는 그 보훈 가족을 잘 예우하고 또 뭔가 좀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훈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장으로 나오면서 100% 상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예, 하시는, 그래서 지난해 2023년도에는 60%까지 이제 올렸었고, 네네. 이제 올해 완전히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전국 최고의 어떤 그 수당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드리는데 저는 이런 그 금전적인 측면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들 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그렇다고 또 마음만 있으면 또 그렇고 지원도 같이 같이 돼야죠.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다양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그렇죠. 시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그러니까요. 다니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이게 재원은 좀 확보가 됐을까요? 예, 외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외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네, 네. 예, 중앙부처를 뛰어다녀야 되고 국회를 또 찾아다녀야 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모두가 네.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한 838억 원의 외부 재원을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총 규모로 본다면 6,105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이제 서산시 농사를 지려면 고간을 채워야 되는데 네, 네. 본 예산 규모로 1조 1,452억 원의 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조 2천억은 그냥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써가지고 아주 쓰임새 있게 잘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장님을 잘 해주실 거라 예. 믿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까지 다 듣고 나니까 정말 2024년 서산시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세척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1,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산의 많은 변화를 통해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서산에서 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서산의 많은 발전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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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